화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CRA 용자 월터 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얼굴 3개월 까먹는 줄 알았어요. 네. 까먹으실만 하니까 나타나셨네요. 네, 그러네요. 이쪽 달라스에서 10년 넘게 네. 모든 융자 또 크레딧 교종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도 나와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어떤 주제로 하는지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주택 융자 및 건물 상업용 포함해서 융자 어떻게 받으면 잘 받았겠니? 이걸 들려주신다고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달라스가 네. 좀 뜨거운 부동산 경기에 핫플레이스죠. 돼 있는데 수요가 많죠. 네, 요새 점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3월 이후부터는 집 주택 융자 이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켓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셀러스 마켓이라서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집을 빨리 살 수 있냐, 융자를 받을 수 있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뭐 맞는 시기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글을 터득할 때도 한글 첫걸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했듯이 내 집을 소유하고 싶다, 내 상업용 비즈니스를 갖추고 싶다 할 때 이 주택 융자의 첫걸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순서는요. 네. 본인의 크레딧 현재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의 재정 상태를 알아본다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집을 살려면 이제 다운페이 우리가 하는 선입금 얼마를 낼 거고 그렇죠. 다운페이. 한 달 월 불입금이 얼마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이자율이 금리가 결정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하. 그래서 그거를 우선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전문 부동산 전문의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 네. 아무래도 그냥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네. 그쪽에 밝은 분한테 조언을 구하고 네. 가이드를 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다들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분들하고 상의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도 절약되고 금리도 경- 좀 유리하게. 네, 금리도 그렇고 뭐 네. 경비도 줄어들고 예.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예,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크레딧 점수가 역시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집을 사기 전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크레딧 조정 보통 같은 걸요. 집을 사시려면은요. 네네. 일단 뭐 나 내일 집 살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 네.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잔잔한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아버리고 네네. 그다음 카드를 사용을 억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 사용을 하면은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이제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페이머니를 많다 그러면은 일단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현재 금리를 결정하는데 A1 크레딧 제일 좋은 크레딧 점수는요 740점 이상, 파이코 스코어 740점 이상이 되면은 네. 제일 좋은 이제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느 네. 은행이나 똑같이 현재 740점이 넘으신 분, 750, 800. 그러면 뭐 아주 네, 다 똑같아요. 740이 넘으면. 그럼 그 740이라는 기준점은 누가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제 파이코. 점수가 얼마인지 어디 가서 알아보면 되죠? 아 이제 파이코 스코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온라인상으로 쉽게 본인이 볼 수 있어요. 예, 전부 무료로 네. 무료로요? 네. 예, 이제 무료로 요새는 이제 크레딧 카드에서 제공하는 네. 나오죠. 나오는 크레딧 카드 것도 회사에서 있는데 제공을.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베이트 맛배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보여주죠. 보게 예, 해주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면은 세 군데를 다 보고 그 세 군데의 평균점이 자기 크레딧 점수가 돼요. 네, 크레딧 비료가 이제 세 네. 개가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익스페리언,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이 세 군데 한 대는 720, 한 대는 700, 한 대는 710 이렇게 되면 이분은 710이 점수가 되겠죠. 평균이 되는 평균으로. 거죠. 네. 집융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집 융자 네. 기준점은 그렇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네. 이게 그 융자를 받을 때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다가 네. 아, 제가 얼마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문의만 해도 크레딧이 깎인다는 소문이 한참 있었거든요. 미국도 거의 비슷한데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 풀이 있고 하드 풀이 있는데 소프트 풀은 뭐냐면 온라인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무 영향을 안 주죠. 인코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 인코리 뭐냐면 신용 조회. 조회. 조회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 맞는 그거는 말이네요. 네, 그 조회가 없고
그 온라인상으로 보는 그런데 하드풀 우리가 집융자라든가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뽑아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신용조회 기록이 남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요구가 있다. 네. 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되죠. 거죠. 아, 그게 네. 뭐 점수 폭은 한 번 원래 공식적으로는 한 번 뽑을 때마다 2점에서 3점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네. 그 2점, 3점이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 크레딧 카드를 갑자기 한 5개를 신청했다. 아이고.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숫자상으로 뭐 10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그 이상 그 외에 이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아, 왜 네. 너 카드를 많이 많으면 신청했나. 많을수록. 그렇죠. 의심받았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가시면은 요새는 이제 뭐 1불 프로모션 2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1불만 차지하고 세 군데 걸 다 볼 수 있는 거 있고 프리로 보는 거는 하나 점수 없이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불 정도 페이하시고 본인 크레딧을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네. 아 내가 이런 거 자기가 또 몰랐던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뭐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게 예, 느닷없이 네. 내가 몰랐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아파트를 옮겼는데 네. 마지막 그 전기요금 같은 거를 깜빡하고. 그러니까 뭐 이사하는데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게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하.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고의가 꼭 아니었음에도.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내 실수니까 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또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컴 그러니까 그렇죠. 세금 보고상의 인컴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내가 한 달에 5,000불 버는데 세금 보고상에 한 달에 한 3,000불 하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년에 36,000.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인컴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 같이 인컴이 한 달에 얼마가 되면은 평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얼마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DTI 요새 한국에도 많이 써요. 그렇죠. DTI, 많이 써요. debt to DTI. income. 네. debt to income이 뭐냐면은 내 부채와 내 수입과의 상관관계예요. 네. 그 비율. 내 그러니까 소득으로 이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그렇죠. 있느냐. 네, 그래서 그게 몇 퍼센트가 돼야 융자가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달에 내가 부부 수입이 5,000불인데 네. 현재 나가는 돈이 한 3,000불이 돼요. 근데 크레딧 리포트상에 나오는 3,000불은 아직까지 내가 아파트 값도 안 냈고 뭐 보험료도 안 냈고 뭐 먹고 사는 거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분들은 벌써 이 DTI가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융자가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페이먼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걸- 나가는 페이먼.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 인컴과 크레딧에 자신이 생겼어요. 네. 나 이거 뭐 나가는 돈도 없고 한 달에 내가 한 1,500불, 2,000불 페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딱 나오면은 본인이 이제 맞는 집 네. 그거를 이제 융자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 전문이라고 해서 집을 보러 다니시면서 네. 그거 하시고 집을 요새는 샐러드 마켓이기 때문에 집을 사러 맞아요. 갈 때 네. 그냥 가서 나 이 집 계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 프리어프로벌 레터를 달라 그래요. 음흠. 그게 뭐냐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산다 그래서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집을 못 못 팔잖아요. 팔죠, 못 팔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융자가 거절이 돼서 그러면은- 집을 못 팔았다면 이 사람은 한 달에 손해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어프로브 이 사람은 이 사람 집을 살 수 있는 융자 받을 때 결격 사유가 없다는 어떤 약식의 내용이 담긴 아하. 그 레터를 융자 회사를 통해서 받아서 같이 오퍼하고 같이 내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야지 네. 서로가 그렇죠. 시간 낭비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셀러들이 반드시 그걸 요구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어퍼를 먼저 준비를 하시기 전에 네. 프리어프로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체크를 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집이 50만 불짜리 집인데 10만 불 뭐 다운페이하고 40만 불 융자를 하겠다. 네. 이건 뭐 내 희망 사항인데 너는 안 돼. 넌 30만 불밖에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음흠. 저희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그러면- 프리 어프루브드 레터를 네. 그 파는 사람이 네.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맡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먼저 계약금을 받고 네.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이 중도금이 안 돼서 융자가 네. 안 된대요. 그리고 네. 파기됐을 때는 이거를 안 돌려주고 제가 이 그 계약금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여기도 그런 여기는 이제 시스템이 있나요? 좀 제가 다르죠. 설명을 드리려면은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어니스트 머니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다운페이 전에 내가 나 이 집 살 거야 하는 어떤 내 확신을 보여주기 위한 돈을 내죠. 네. 그게 이제 에스크로에 들어가요. 이 네. 사람 셀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에스크로에 들어가는데 융자가 거절됨으로 인해서 그게 깨졌을 때는
그것이 깨졌을 때는 그 돈을 돌려줘요. 돌려주죠. 네, 그런데 이제 어퍼를 쓸 때 그게 다 컨텐전시 그 항목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항목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뭐 저 집보다 옆에 집이 더 좋네. 네. 이랬을 때는 돈을 안 돌려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한 테크니컬한 문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설명을 해드릴 그렇죠. 거고요. 세부적으로 네. 그런 네. 조항들을 설명을 듣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이 네. 얼마인데 네. 나가는 비용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 40%. 40% DTI를 40% 그러니까 많이 봐주면 43%, 45% 이렇게 가는데요. 네네. 40%라 그러면은 내가 한 달 수입이 공식적인 수입 네. 한 달에 4,000불이다 하면 40% 40불 1,6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페이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야 그러니까 된다는 그거는 거예요. 고정적인 페이먼으로 나가는 거를 그렇죠. 뜻하는 거죠. 네네. 내가 네. 불확실하게 쓰는 건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도 빚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 달 얼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뜨니까 그것도 없애고 네. 자동차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가요. 눈에 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학자금 융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내가 집을 물건을 사면서 뭐 가게에서 뭐 가구 했을 때 텀론이라든가 이게 네네. 기간을 나가 한 달 페이먼이 딱 돼 있으면은 그걸 이제 쭉 뽑아요. 내가 나가는 돈 얼마인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나가는 걸 알게 돼요. 숨이 안 쉬어지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전기요금 이런 공과세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는 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레딧 리포트상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아, 근데 네. 이제 오늘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서프라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서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은행들이 굉장히 컨serva티브해졌어요. 그렇죠. 아주 안 내줬어요 깐깐해졌죠. 융자를. 근데 네. 깐깐해요. 요새 이자율 올라가고 네. 경기가 이자율이 올라가죠.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많이 오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요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저희 회사도 저희 4월 달부터 이제 그 새로운 빅 랜더들하고 컨트롤을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대해봐도 돼요. 예, 몇 네.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은 융자가 안 안 돼 됐는데? 있는 분들이 네. 지금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세 거의. 규정에 오. 의하면 네, 네, 네. 희망 고문 아니시죠? 이거는 뭐 굉장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네. 고무돼서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첫 걸음은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것이고 네. 과정도 그렇게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제 저희 그러니까 셀러 쪽에서는 그냥 집 내놓고 끝이에요. 네. 그다음에 바이어 쪽에서는 계약금 내고 끝이에요. 네. 그 사이에 융자를 빨리 받아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스크로나 타이틀 컴퍼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집 등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렇죠. 세금이 밀려 있는가, 있는가. 누가 뭐 수가 들어와서 뭐 잡혀 있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기가 깨끗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 거를 딱 그거라- 결정을 해서 되면은 이제 클로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클로징 시간은 이제 30일에서 45일 기간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막 발빠르게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움직이고 있는. 분업화. 네. 퀵퀘스천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13님께서 직장 생활하는데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90%가 되면요. 네. 몰기지 융자 안 됐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한 게 하나만 갖고 네, 보면 어렵죠.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네. 보통 크레딧 카드를 내가 5개를 가지고 다 90% 이상을 썼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제가 이분이 그 전에 크레딧 기록이 나쁜 게 하나도 없고 네. 단지 빚만 많다일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가 680에서 690 혹은 650에 기록이 그러니까 내가 크레딧을 쌓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될 것이고 쌓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640, 50대예요. 네. 아하. 640대니까 융자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인컴이 많으면 되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해서 거꾸로 페이먼을 얘기해. 아까 말씀드린 DTI, 데프트 인컴을 봐야 되는데 페이먼이 지금 뭐 카드가 90%든 뭐든 간에 90%인데 500불짜리 카드 90% 써봐야 얼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0,000불짜리 5개면 5만 불에 대한 90%가 되면 그거는 아니죠. 페이먼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맞죠, 맞죠. 아하. 네. 인컴이 많으면 된다고 합니다. 13님. 네, 인컴이 많으면서 리밋이 그렇죠. 크면은 곤란하죠. 네. 그렇죠. 리밋이 작으면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요새는 융자가 안 된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기가 그러든 활성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많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가 집을 사냐.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한 달에 3,000불인데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기는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네. 걸 제외하고 그렇죠. 네. 이분들이 현실적인 집을 사신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 충분히 그 얘기. 가능하다. 예, 예. 네. 네. 이제는 많이들 은행이 오픈을 시켰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오늘.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사람이 6,000달러를 버는데 네. 3,000달러만 그 세금 보고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 이제 그 많이 버는데 이 그 세금 보고는 적게 되는 경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적게 보고를 한 경우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약간의 좀 테크니컬한 면이 필요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은 자 6,000불 버는데 네. 3,000불 보고를 했어요. 그럼 그 3,000불에 대해서 이게 돈이 다 써버리면 안 되지만 어딘가에 세이빙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현금은 그러면은, 있죠. 네, 현금이라도 네. 그러면 계속 세이브해서 집을 다운페이를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돈이 출처가 예전에는 굉장히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그럼요. 2달 이상 내 구자 안에 돈이 있어야 들어가 된다. 있어야지만 내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또 프로그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냐면 100% 기프트가 가능해요. 다운페이가.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향토장학금처럼 우리 그 남들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오는 네, 집에서 오는 거 음. 그 돈 가지고서 우리가 부모님, 친지, 형제, 예, 예. 누가 친구들 도와줘서? 돈을 받아서 할 때는 그 돈이 내 구자에서 최소 2달 이상 이상은 뱅크 스테이먼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꼭 요구하죠. 네. 석 달치를. 근데 지금은 요새 나온 프로그램은요 100% 기프트로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네. 제가 오늘 집을 사는데 여기 누가 형님이 도와줬다. 그렇죠. 송 국장님이 저를 나랑 깊은 관계라 5만 불을 빌려줬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기프트를 받다 빌려줬다면 안 되고 네네. 아하, 줬다. 기프트로 받았다. 나하고 그냥 우리는 피는 안 나는 친한 형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우겨내든 하여간 기프트가 돼요. 아하. 네. 100% 기프트 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융자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좀 그 말씀입니다. 어려워도. 네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렵지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구구님께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W2 인컴이 66,000 더하기 그다음에 1099 인컴이 15,000불이시래요. 근데 W2는 2년 일을 했고요. 1099는 작년 6월부터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 mandatory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2년치 세금 보고를 요구를 해요. 이 은행에서 그렇죠.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새는 이제 1년치 세금만 갖고도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2년을 일을 해서 일단 2년에 대한 세금 보고가 돼 있다는 돼 있죠, 거죠. W2는. 그리고 1099 인컴은 작년 6월부터 해서 1년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1099는 15,000불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 제할 거 제하고 냈을 때 실제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니까 이런 분은 1040 본인의 세금 보고 양식 1040 폼을 이제 봐야 돼요.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가 얼마 버는지가 나오겠죠. 네트 인컴이 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벌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수입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쓰시는 돈, 카드 빚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네, 그것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얼마인가. 비용.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DTI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갭 인컴을. 그 다음에 융자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이걸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카드값은 없으시고요. 차값만 550달러 정도. 그러면 뭐 굉장히 좋으신 그러니까 거죠. 상당히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죠. 건강하신 거예요. 네. 재정상 큰 상태가 굉장히 대저택을 사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대저택까지 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모르겠는데 네. 뭐 크레딧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부 인감이 같이 합해서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얼추 잡아서 7만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7만 이상이 된다니까는 한 달에 6,000불 정도는 버신다는 얘기예요. 많이 버신다.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수입이 6,000이니까 나가는 돈이 550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네, 550밖에 없으니까 카드값도 이분 같은 없으시죠? 경우는 뭐 3,000, 4,000, 3,000불까지도 페이먼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50%로 보더라도. 네, 네. 어. 그러니까 뭐 한 달 페이먼 3,000불이면 융자 금액이 40만 불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융자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건데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죠.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네. 네. 그 요새 제가 이제 이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30년 고정 이자율에만 그냥 꽂혀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15년도 있잖아요. 15년도 있고 25년도 있고 30년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포인트가 뭐냐면 네. 내가 이 집에 얼마를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 아하. 왜냐하면 그렇죠. 애들 학군 문제라든가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그러면 나 이 집 필요 없어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안 남은 분 같은 경우는 네. 굳이 굳이 30년 픽스드로 해서 이자가 30년 요새 이제 제일 좋은 이자가 4.125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7년짜리 암 그러니까 7년이면은 3점 몇 프로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금리를 더 그렇죠. 3년은 돈은 조금 더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자가 더 싸고 내가 7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은 그렇죠. 원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걸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융자의 네. 전문인들이.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년 고정을 사야 돼. 변동은 이렇게 자꾸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안 돼. 이렇게 고정관념. 단순 논리로 필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이 집을 몇 년 살 것이냐. 네, 계략. 그리고 내가 한 5년 후에 봉급도 오르고 내 또 혹은 비즈니스가 잘 돼서 좀 큰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했을 때 융자 어떤 거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기간 선택도 필요한 거네요. 근데 그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반대 아무도 상황이 모르죠. 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리파이낸스를 또 해야죠. 그렇죠. 아. 유리한 조건으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찾아내야.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음. 안 되는 방법은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30년 고정. 고정. 여기에 여기에 고정 그냥 개념이 꽂혀 있어요. 그냥 국방이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융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이런 게 더 나을 텐데 이분은 막 이런 설명을 해드려도 속는 기분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고집인지 예.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아니 유리한 내가- 쪽을 그렇잖아요. 택해주는데. 그러니까 애들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집을 구할 때 학군 지금 기존 아파트에 살다가 첫 번째 집을 마련할 때도 얘네들을 전학을 시키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예. 근처에 있는 학군을 찾다 선호하죠. 보니까 점점 초이스가 줄어들죠. 네. 네. 거기다가 또 자기가 맞는 가격대의 집을 살려니까 더 초이스가 네,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셀러스 마켓이 되니까 집이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은 이제 일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한 한 모든 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네. 전제가 전제하에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이제 돼요. 유리한 아. 프로그램을 그렇죠. 조언을 들으면서 네네. 결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숙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혼자만의 아집을 부려서는 뭐가 될 것도 안 되겠군요. 그렇죠. 아, 기왕이면은 네. 아니 이게 론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 0.5%더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엄청 큰 금액. 네. 그렇죠. 그걸 맞아요. 인식하셔갖고 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게 네,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는데 네. 주택을 이제 구입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네. 다운페이가 이제 모자라요. 근데 네. 그리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나 아니면은 뭐 준희님께서 이렇게 빌려주신다고 아까 된다고 하면 그랬잖아요. 네, 아까 네. 제가 기프트로 설명드렸죠. 인정받는다고. 이게, 이거는 네. 100% 되기 때문에 100%다 이제 네, 된다. 100% 기프트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 보고가 없는 분들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 없는 분들도 융자가 가능해요. 네. 근데 단 조건이 25% 이상의 다운을 하셔야 돼요. 네,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30%를 하고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자도 좀 더 세야 되고 아무래도 그랬는데 네.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은 25%. 그러니까 30만 불짜리 집에 4분의 1. 25% 다운페이를 하면은 세금 보고를 내가 안 했던 뭐 돈은 있는데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을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꽤 많아요. 분들이. 그리고 아니면 세금 보고가 작아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아, 네. 근데 다운페이를 많이 할 경우는 자금 능력이 있다고 그만큼 네. 인정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경기가 조금 좀 좋아지면서 풀어지는군요. 네, 많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보통 이 다운페이를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안정. 그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20% 다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20% 다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뭐든지 이제 20% 다운을 하는 이유가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 차액 때문에 그 집이 예를 들어 30만 불에 20%면 6만 불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뭐 4만 불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그게 퍼센테이지로 안 됐을 때는 PMI, 그러니까는 그 프라이빗 몰게지 인슈런스로 해가지고 PMI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PMI는 주택 융자를 잘 하겠다는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보험처럼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을 환멸성. 다운페이를 조금 하면은 그만 그럼 손해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머.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운페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은행이 안전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PMI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FHA 론도 또 질문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FHA 론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3.5% 이상 다운페이를 하시면 융자가 나와요. 3.5.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저렴하게 다운페이를 하시고 집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다는 그 거죠. 대신에 이제 3.5% 하면은 16.5%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예. 20% 다운하니까 예. 그만큼 보험료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좋다고 집을 사시게 되죠. 그렇게 네. 돼요. 근데 이제 FHA 론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는 그것도 크레딧도 많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500점대에도 가능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데 기분 누구나 살 수 있네요. 크레딧이 좀 안 좋거나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네, 딱 원리가 그거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 PMI 저기 날 때요. 네. 얼마 정도 내면 이 돼요? 집 에퀴티가 21%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먼을 한 10년 하다 해도 20% 되려나? 어, 그러니까 30년을 봤을 때 그럼 계속 줄기차게 그러니까 돼요. 그 날아가는 돈이 되니까 날아가는 아깝죠. 돈이 그렇죠. 한 달에 몇 달러 정도가 날아갈까요? 아유, 그건 다 그거는 다르죠. 다르지만 계산에 30만 달러 밸류에 대한 하면? 밸류에 대해서 30만 불 같은 경우 이제 네.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PMI 계산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해도 그 돈 날라가요. 근데 예전에는 PMI 따로 냈는데 지금 요새 융자 프로그램은 PMI까지 융자에 얹어가지고 낼 낼 수 수도 있고. 아,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 방법이 네. 다 된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강의를 몇 시간 들어야 될 건데 사실. 그렇죠. 너무 요즘- 많아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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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또 한 번 기회를 가지고 한번 또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정말 고무적인 것은 안 되는 게 없이 다 될 수 있다. 그렇죠. 거의 다 네. 될 수 있다. 거의 다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100%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예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채팅창에서 사구님도 그러셨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네. 네, 한번 기대해 보죠. 네, 네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자주 뵈어. 더군다나 반가운 소식 갖고 오셨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